수업 연장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미용 기술이든지 간에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개인 피셜이에요. 속눈썹 연장을 배우러 갔어요. 갔는데 이 샵을 갔더니 이거 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해가지고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샵에 가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초급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렇게 배운 걸로 기술을 가져가서 막상 내가 샵을 차려가지고 손님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 눈 다르고 저 손님 눈 다르고 이 손님 취향 다르고 저 손님 취향이 다른데 그렇게 한 가지로만 다 하면은 하다 보면 문제가 뭔가 자꾸 생겨요. 유지력이 뭔가 안 나와. 분명히 이 사람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불편하대. 이 사람은 잘 붙어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빨리 떨어져.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 와요. 보통 그 시기가 오면 이제 선생님한테 다시 이것저것 물어보는 단계가 와요. 근데 선생님이 해주는 답변이 딱히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배우러 갔던 곳이 그 선생님이 초급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선생님이었고 내가 그 초급자에게 초급 기술을 배운 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을 넘어선 어떤 중급과 고급의 선생님들을 찾아 나서게 돼요. 보통 그 시기 때 가장 원데이라던가 투데이라던가 어떤 세미나 같은 거를 가장 많이 들으러 가는 시기예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뭐 재수강 0%, 재수강이란 없다 막 이런 문구들 써가지고 광고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재수강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용을 하면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명의 수업을 들어야지만 그 레벨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수업을 한 번만 들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한 번 듣고 수업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손님 받고 바로바로 돈 버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미용을 하기 전에는 일반 그냥 사무실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수업이 비용이 다 사람마다 다른지 이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일 싼 데에 가서 배웠는데 나중에 배우고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이 초급 기술을 하던 초급자였고 그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싼 기술로 초급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딱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시야가 좀 트이게 된 거죠. 그래서 미용 기술이 레벨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고 그래서 수강 비용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시기 때 보통 이제 다시 아예 처음부터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정규 수강을 아예 다시 새로 들으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원데이, 투데이 같은 걸 들으시면 조금 저렴한 방법으로 해서 이 샵 가고 저 샵 가고 해가지고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처음에 배운 게 너무 기초가 제대로 안 닦여 있으면 원데이, 투데이를 들으면 점점 더 산으로 가요. 더 혼란만 가지게 돼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운 이 초급 기술이 너무 이제 토대가 잘 닦여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아예 이 시기에 그냥 다시 한 번 더 재수강을 듣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재수강을 듣게 되면 굉장히 현타가 많이 오긴 해요. 이렇게 그때 돈 주고 배웠는데 또 돈을 주고 배우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급 수업을 들으실 때에도 초급과 중급을 같이 알려줄 수 있는 중급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러면은 재수강을 들을 일이 잘 없긴 하죠. 그래도 중급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더라도 이 선생님한테 들은 수업이 다가 아니에요. 미용이라는 거는 김치찌개 예를 들자면 김치찌개 맛집이 이 동네에 5개가 있어. 김치찌개라는 건 기본적으로 김치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김치에다가 마늘을 넣고 이 집은 김치에다 두부를 넣고 이 집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 맛집은 맛집만의 비결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용도 똑같아요. 그 샵마다 그 샵의 그 원장만의 스타일과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봤는데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뭔가 다른 건 알겠어. 근데 그 노하우를 모르겠어. 그 레시피를 모르는 거죠. 맛집의 레시피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찾아가서 그 레시피를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보통 원데이 수업과 투데이 수업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김치찌개를 만드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다른 집의 레시피가 뭔지 알고 싶을 때는 그 집 가서 하루만 일을 해가지고 그 집의 레시피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다른 샵에 가서 원데이 수업을 들으면 그 샵의 거를 100% 다 흡수해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본도 못하는데 원데이, 투데이를 듣는다? 그러면 흡수는커녕 혼란만 가중이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미용 수강의 문제는 초급자가 초급자를 가르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수강비가 너무 저렴하거나 이런 곳은 다 좀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눈이 떠지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급 레벨까지 배웠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해야 되는구나. 다양한 시술과 이 시술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중급자 정도의 기술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급 선생님은 누구냐? 내가 충분히 이제 이 케이스 저 케이스 다 해낼 수 있어. 시간도 딱딱딱 제때 맞게 나와. 근데 뭔가 매출을 더 높이고 싶고 브랜드 이미지를 쌓고 싶고 손님들의 재방문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뭐 7, 80%로 끌어올리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고급자 기술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거 이외의 것들을 알려줘요. 마케팅을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손님들한테 어떤 아로마 테라피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침대 집기들 같은 것들 세팅하는데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고급자 기술자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가서 수업 들어보고 저희 가서 수업 들어보고 저도 이제 수업 들으면서 쓴 돈이 몇천만 원이 돼요. 정말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들을 수업 듣는데 여기저기 많이 날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수강생들한테 내가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배우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다른 선생님 수업도 들어봐라라고 해요. 대신 수업을 들을 때에는 이런 선생님들을 거르고 들어라라고 해서 초급자 선생님들을 거를 수 있게끔 그런 노하우나 팁들을 알려줘. 자, 그러면 내가 레시를 처음 배운다. 아예 생초보다. 그러시는 분들은 정규 수강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뭐 딴 데서 하는 원데이 수강, 투데이 수강 이런 걸로는 절대 기술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냥 정규 수강, 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모으셔가지고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배우셔야지 기초가 탄탄해야지 내가 다시 딴 데 가가지고 돈 주고 배우는 일이 안 생겨요. 정규 수강을 끝낸 분들이야. 다른 잘 나가는 샵에는 한 번씩 다 가서 원데이 수강 같은 거, 뭐 단체 그룹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한 번씩은 한번 다 들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집 저 집의 노하우를 다 알고 그 다음에 나만의 기술, 내 레시피를 만들어내서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정말 나도 맛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뭐 속눈썹 맛집 뭐 이런 거 하잖아. 반영구 맛집 이런 거. 그 정말 맛집이 되려면 남들 맛집의 레시피를 다 알고 그거와 겹치지 않는 방법,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정말 맛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속눈썹 연장도 유튜브 찾아보거나 이러면 독학하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독학이 절대 안 돼요.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글루의 성분이라던가 제 시술하는 영상 다 오픈하고 다 공개할 거예요. 근데 공개해도 그거 봐도 못 따라해요. 예전에는 막 이런 거 다 공개하는 사람들 보면은 와 대단하다. 이 공개하는 사람들 뭐야 막 이거 다 알려주네. 이거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되긴 했는데 내가 막상 똑같이 그거 뭐 따라하잖아요. 절대 그 사람처럼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만의 어떤 아주 작은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눈으로 캐치 못해요. 특히 초보자들은 그 차이점을 눈으로 캐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따라한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교정을 안 해주잖아요. 잘못한 채로 그게 습관이 들어요. 그러면 그 고치기가 더 힘들어져요. 저는 그래서 독학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독학으로 하면은 할 수도 있지만 내 작업의 퀄리티가 높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많은 작업이 될 거예요. 뭐 유지력이 안 나온다던가 속눈썹이 자꾸 끊기고 데미지가 생긴다던가 하는 어떤 문제가 많은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고쳐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위에 선생님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하게 된다면은 내 시술비가 올라갈 수가 없고 샵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찾아온 손님이 없기 때문에. 특히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손님들이 와야지만 다달이 돌아와서 회전이 돼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의외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그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야예요. 어느 미용이든지 간에 퀄리티가 안 중요하겠냐마는 속눈썹은 더더욱 그걸 좀 많이 타요. 회전율로 갖다 먹고 사는 이제 분야일수록 의외로 정말 퀄리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수업에서는 글루의 성분이라던가 제가 시술을 하는 영상을 갖다가 조금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